배우셨잖아요. 동생을 보니까 원점을 지나죠. 그럼 보나마나 y는 ax 꼴일 거란 얘기지. 중1 때 배웠던 정배려고죠. 그럼 a를 구하려면 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제일 만만한 점을 찾아보니까 여기 만만하죠. 이 점이 30,2라고 돼 있고 a 값이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여기 0,0에서 이 30,2까지 x의 증가량은 30, y 증가량은 2. 그럼 30분의 2 약분하면 15분의 1, y는 15분의 1 x. 뭐 대입해도 괜찮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셔도 괜찮아요. 동생 구했고 이제 형 봅시다. 형은 이 점을 지나가죠. 이 점이 여기 써 있어요. 8,0이라고. 그 다음에 이 점 20,2. 그럼 형은 두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8,0과 그 다음에 20,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두 개 중에 이게 만만하다 본다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의 증가량 20-8분의 y의 증가량 2-0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걸로 하자고 그랬죠?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는 얘네들의 증가량을 구한 거고 기울기와 한 점을 통해서 이렇게 직선식 만드는 거. 근데 빼기 0은 의미 없이 그냥 지워버리고 y는 이게 12분의 6 약분하면 6분의 1이죠. x-8 이거 분배하면 6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남은 건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각각 그래프를 찾았으니까.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현이 만나게 됩니까? 형과 동생이 만나는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점을 찾으려면 얘랑 뭐 하셔야 돼요? 연립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 y 같으니까 얘네들이 갖다 보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x값 찾아야 되니까 y를 지워버리고 x를 찾는 식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6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는 15분의 1x가 되고 6과 3과 15를 동시에 없애려면 30이 적당하죠? 30 곱하면 5x 마이너스 40은 2x 넘어가면 3x는 40 따라서 x는 3분의 40분이 정답. 이 됩니다. 집으로부터 아니죠 이거는. 이거 잘 읽어도 돼요? 동생이 출발한 다음에 몇 분 후에 동생과 형이 만납니까? 뭐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동생이 출발한 지 3분의, 동생은 원점,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3분의 40분 후에 형과 동생은 만납니다. 집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동생과 형이 만납니까? 이번에 뭘 구하라는 얘기죠? 교점의 y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둘이 만난다 라는 뜻은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나 형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동생과 이 지점, 교점에서 시간과 거리가 일치하는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위는 시간을 구하는 거고 아래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x값 3분의 40을 아무데나 대입해서 뭐죠? 네, 거리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15분의 1 x가 이것 3분의 40 만날 때 시간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8 여기는 3 그래서 9분의 8km 지점에서 형과 동생은 네, 같은 거리에서 만나게 된다. 되셨나요? 숫자 좀 이상하긴 한데 맞아? 네. 다른 문제. 지나는 직선이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저 점이 어딘지를 찍어볼까요? 1,-2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1,-2 여기 이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를 지나지 않도록?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일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이렇게는 괜찮죠. 일사분면 안 지나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일사분면을 지나가냐면 요 기울기가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일 때죠?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양이지. 이렇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면 기울기는 음이지.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예요? 양도 아니고 0도 아닌 것. 0. 이 기울기 0일 때요. X축 평할 때는 기울기가 0일 때요. 근데 X축에 평할 때 기울기 0보다 조금만 커서 기울기가 양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언젠가 지나다 보면 여기는 1, 4분면을 통과하겠죠. 기울기는 양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0. 그렇죠. 이렇게 0일 때.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 0일 때는 1, 4분면을 통과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 0일 때만 되나? 양일 때는 안 된다며. 기울기니까 A 값이죠. A가 양일 때는 안 돼. 0일 때는 돼. 그럼 음일 때는? 다 되나? 음일 때는? 음일 때. 기울기 음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음일 때는 이렇게 되면 다 1, 4분면 안 지나가지. 근데 언제부터 1, 4분면 지나가냐면 기울기 음인데 원점을 통과하면서 음인 상태가 되면 이때는 다시 1, 4분면 만나게 되죠. 그럼 결론은 내가 구하는 직선이 어디를 움직여야 되죠? 여기 사이를 움직여야 돼요. 0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서 음이 되지만 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뭐를 통과할 때? 원점을 통과할 때. 그럼 이 직선이 뭐를 통하는 거냐면 0,0과 1,-1을 지났을 때 기울기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건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그냥 증가량을 구하시면 돼요. x의 증가량, 이 점에서 이 점으로. x의 증가량 1,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 그럼 기울기는 얼마?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0보다는 작거나 같아. 근데 계속 작지 않아. 언제까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 등호셈이 왜 붙는 겁니까? 0,0 원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원점을 지날 때도 1, 4분면은 안 지나가거든요. 그럼 원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1, 4분면 안 지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A의 기울기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몇 개죠? 3개가 정답이 됩니다. 하셨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이 점을 구하는 방식 말고는 딱히 알려진 게 없어요. 어디 하나 여기는 M도 여기는 L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거는 이 M이라는 직선은 X축 표현하니까 Y는 숫자 뭐 이런 걸로 표현될 테고 여기는 직선 L은 Y축 표현한 직선이니까 X는 숫자 뭐 이런 꼴로 써진다는 것 뿐이지 정확히 어떤 숫자를 지나가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점. x-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3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은 위아래 더하시면 되죠. 더하면 4x. 더하면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됐나요? 여기서는 x가 필요한 게 아니고 x가 필요한가요? y가 필요하네요. 저기 p값 구해야 되니까.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y는 0이 되고 2y는 2분의 3이 되며 이거 지우기에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죠. 그럼 y값은 4분의 3. 그러니까 이 교점의 y좌표인 p가 4분의 3이었던 거예요. 이거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뭘 찾는 거냐? 그 다음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뭐예요?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죠. 네. x절편이네요. 네. x절편. y가 0일 때 x값 얼마예요? 여기는 위치 x값이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이 관계식은 항상 x가 마이너스 2인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번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이 지점, 그 다음 단계는 이 지점이 필요해요. 왜?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이 직선이 지나는, 이 점이 지나는 y좌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m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x에다 뭘 대입하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6 플러스 2y는 0. 따라서 y는 3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3.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은 항상 y값이 3인 걸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얘는 답을 y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남은 건 뭐 구하라는 얘기죠? Q값. Q값이 뭐죠? 이 점의 X좌표. 이 점은 다시 이 직선을 지나가죠? Y가 3일 때 결론 Q값 구하라는 얘기는 X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Y에 3 대입해보세요. 그럼 X-6 플러스 2는 0. 그때 X는 4. 그 4가 누구죠? Q값이에요. 그때 X값. 그래서 P값 4분의 3. Q값 4. 둘을 곱하면 3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와우. 그림에서 두 직선 L과 M의 교점 좌표가 교점의 Y좌표가 1일 때 직선 L의 Y절편값을 구하죠. 직선 L을 찾으세요. 여기 이거잖아요. 근데 봐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직선 L은 생각보다 많은 게 알려져 있어요. 직선 L은 2분의 9,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 몇 컴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 얘를 지나가요. 여기, 이 점. 저 점만 찾으면 직선 L을 찾을 수 있잖아. 두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저 점 어떻게 찾지? 얘가 쓸데없이 나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선 M을 잘 보세요. 얘는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직선의 X절편은 그림을 잘 뜯어보시면 이구나. 저 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Y절편은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절편 가지고 우리가 식 만드는 거 알잖아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뒤는 Y절편 자리.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4. 근데 이 직선의 Y값이 1일 때 그때 X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Y에 1 집어넣으세요. Y가 1일 때 이 직선의 X좌표는 2분의 5가 된다. 아, 이 점 좌표가 알고 보니 2분의 5,1이었던 거구나.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하세요. Y에서. 그러니까 기울기는 얘네들의 증가량을 풀면 되는 거니까 두 점 중에 한 점을 찍어.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주고. 근데 이 가로 앞에는 기울기를 써준다. X의 증가량 이렇게 빼봅시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4 약분하면 이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약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Y 이거 뭐 굳이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배만 합시다. 이렇게. 왜요? 어차피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Y절편. X에 뭐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Y절편 X에 0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넘어간 게 Y절편. Y는 2분의 7. 이렇게.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2분의 7이 Y절편입니다. Y절편 쓰는 건 좌표점 쓰는 게 아닙니다. X가 0일 때 Y값 쓰는 게 Y절편이고 그게 이번 시험범위 있어지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되겠죠. 그래프가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직선 X는 8에 평행하답니다. AB 대하여 A분의 B값을 구하시오. 자, 어차피 이 그래프가 이 점은 지나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봐야 돼요? 일단 대입을 해보는 거죠. 지나잖아. 일단은 집어넣어보자.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Y에 5,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이렇게 되면 AB의 관계가 나오죠. 3A 플러스 5B는 마이너스 6입니다. 뭐 이런 AB의 관계가 나와요. 그럼 딱 봐도 지금 AB에 대한 식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이것만 가지고 안 될 테니까. 이게 있네. 가만히 있어봐. X는 8이면 Y축 평행, S축 평행. Y축 평행. Y축 평행한 직선, X는 8이라는 점을 지나는 Y축 평행한 직선과 얘가 평행하대. 그럼 얘도 결론은 X는 숫자꼴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Y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Y가 있으면 이런 꼴이 안 나오잖아. X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Y가 지워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앞에 있는 B 플러스 1이 0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 아니 3A
3a. 그죠? 3a라고 써야 되죠? 3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3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구하라는 거. a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1. 음수는 양수가 되고 3분의 1분의 1인데 이건 이제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이게 분의 1이 붙은 건 뭐예요? 2분의 1이 뭐야? 정확히 말하면 분모 2에 역수 아니에요? 2분의 1은? 그치? 4분의 1은 뭐예요? 분모 4에 역수죠. 그럼 분의 1이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모의 역수값을 정리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3분의 1의 역수니까 답이 얼마예요? 3 이렇게 이해하시든지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접근할 것까지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럼 3 곱하고 약분하면 1이 되고 답 3. 뭐 이래도 되고. 아니면 중학교 때 배운 대로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뜻하는 겁니다. 이 식은요. 그럼 음수를 나누면 양수가 되고 1 곱하기 3이 되니까 역수를 취하면 이것도 답이 3이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정식이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계산하시오. 결국은 부등식 해를 구하려면 AB 값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AB? 여러분 이번에 학교 시험 문제 외에 이런 거 우리가 연습한 적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X 예를 든 거요? 뭐 이런 것들 X-Y는 3 얘를 연립해서 나온 X값을 A라 부르고 뭐 이 X값을 뭐 이거를 만족하는 XY가 이거를 만족할 때 뭐 이걸 만족할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얘를 만족하는 XY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요? XY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지. 그럼 그때부터는 뭐로 바뀌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오겠죠? 이렇게 AB에 대한 연립 방식으로. 이게 딱 그 문제예요. 이 직선이 얘고 이 직선이 얘인데 이 두 개의 직선이 공통적으로 이 점을 지나가겠네. 이 점이 누구냐면 2,5죠. 그럼 2,5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할 때니까 각각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입을 하게 되면 2b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도 만족하겠죠? 2a 마이너스 5b 그럼 좀 이쁘게 써주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8 2a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 이건 뭐 하시면 돼요? 연립방식 푸시면 됩니다. 개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뭐 대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이건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AB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AB 구할 수 있잖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집어넣었어.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풀잖아 이거 당연히. 1차 부등식이니까 넘긴 다음에 양면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은 저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이죠. AB만 찾으면 돼요. 각각 방정식을 각각의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죠. 직선 L은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죠. 당연히 이런 꼴이에요. Y는 AX 꼴. 근데 또 뭐도 지나나요? 이거 100,5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X의 증가량 100분의 Y 증가량 5만. 100분의 5만. 약분하면 얼마예요? 0 2개 지워지니까 500X. 이렇게. 근데 M을 봅시다. M은 얘는 뭐를 지나죠? 0,6천이라는 점과 그 다음 또 다른 점 100,46,000. 고맙게도 얘가 무슨 절편이에요? Y 절편이죠. Y는 X 플러스 6,000. 이 앞에는 기울기. 기울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니까 X의 증가량 100분의 Y의 증가량 4만 약분하면 400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 직선이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직선 L과 직선 이게 직선 L 이게 직선 M 구해줬죠. 남은 건 시윤이네 반 학교 축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호떡을 최소 몇 개?
아까 호떡 얘기하더니 호떡 나왔네요. 호떡을 최소 몇 개 팔아야 됩니까? 자,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자, 문제 다시 여기 읽어봐야 되겠네. 시윤이네 반에서 학교 축제 호떡을 만들고 했어요. 직선 L은 호떡을 판매할 때 수입, 판매 수입. 직선 M은 비용. 그럼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판매 수입이 많아야 돼요? 비용이 많아야 돼요? 판매 수입이 많아야 되는 거죠. 비용이 많으면 손해 난다는 얘기잖아. 판매 수입이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비용보다 많아졌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은 거죠. 그럼 손해를 보지 않는다의 기준이 뭐냐면 판매 수입과 비용이 이쪽이 같거나 이거나 이쪽이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거죠. 그럼 기준은 누구냐면 같을 때가 기준이에요. 같을 때. 그럼 둘이 다시 뭐 찾아야 돼요? 교점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라고 했으니까 x값을 구하는 것.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럼 교점 x좌표니까 y를 지우고 x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랑 갖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500x는 400x 플러스 6000 넘어가면 100x는 6000 x는 60 그럼 60개를 팔면 판매 수익과 뭐가? 비용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됐지?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돼. 어떤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60개보다 더 많이 팔면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60개보다 더 많이 팔면 판매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팔면 수입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현상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따져봐야 돼. 느낌상 당연히 60개 이상 팔면 손해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정말 그런 건지. 판매 수입은 직선 L이죠. 비용은 M이잖아. 판매 수입은 L이고 비용은 M이에요. L이 M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숫자나 문자에서는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래프끼리 크거나 집중. 그래프끼리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건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때는 위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직선 L과 직선 M의 위치 관계. 직선 L이 직선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손해보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식이나 숫자는 어떤 식이나 어떤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직선이 직선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L이라는 직선이 M이라는 직선보다 더 위에 있을 때를 말해요. 더 위에 있을 때. 왜지? 이게 판매 수입인데 그것도 Y로 표시되어 있고 이게 판매 비용인데 이게 Y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이 비용보다 커지려면 이쪽 Y값이 이쪽 Y값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L이 M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요 점을 통과했을 때는 L이 M과 같을 때죠. 근데 이 점을 통과하는 이후부터가 뭐죠? 이게 L이잖아? M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쪽은 여기가 M이고 얘가 L이잖아요. 그럼 60개, 여기가 60개였으니까 60개보다 적게 팔면 비용이 수입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더 큰 값을 간다는 뜻이니까 이때부터 손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60개 이상 팔면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식으로나 그래프를 봤을 때도 60개 이상 팔면 판매 비용인 L이 판매 수입인 L이 비용인 M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60개 이상 팔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 문제 정답은 최소 몇 개 팔아야 됩니까? 최소 60개 이상 팝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시면 되죠. 최소 값을 물어봤으니까 60개 이상이라고 말하시면 60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개 이상 혹은 60개. 최소 60개 이상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죠. 사람이 이제 시험도 잘 보면 이제 막 그렇죠. 스케일 그러니까 자꾸는 집에 갈 때만 생각해야 돼. 학원 올 때도 선생님 볼 때마다 친절하신 선생님. 집에 갈 때도 인사하면서 친절한 선생님.
집에 가서 개인 공부하다 숙제할 때가 모르는 게 떠올라도 아 친절한 선생님 계속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 선생님마다 이제 학생한테 알겠니? 지럽기를 알리는 선생님. 이게 그 무서운 주입식 교육이야. 선생님, 자, 직사각형 넓이를 이 직선이 2등분할 때 이 직선의 정체가 뭘까요? 이 직선의 정체는 무엇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건 중1 때 배웠던 정비례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너무 두껍겠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2등분 자체가 안 되잖아요. 2등분은 두 개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일단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면 2등분 아닐 것 같죠? 그럼 약간 느낌이 이렇게 뭐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ODG가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이 직사각형에 넓이를 먼저. 아니에요. 이 직사각형 내부에는 어떤 특정 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직사각형 넓이는 2등분 됩니다. 알 것 같아요. 어디에요? 저 꼭지점. 대각선에 가자. 대각선아 가자. 대각선에 가자. 대각선에 가세. 아까 좀 전에 힌트가 가져갔잖아요. 도대체 어떤 점을 지나면 될까요?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면 여기겠죠? 여기.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지난다고 쳐봐. 위아래가 뭐가 되죠? 합동이 돼요. 이렇게 지난다고 칩시다. 위아래가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다고 칩시다. 위아래가 합동이 돼요. 이렇게 지나다 쳐도 좌우가 합동이 돼요. 이럴 때는. 결국 답 나왔네요. 오늘. 결론은 이 점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데 이 직선은 뭐더 통과하죠? 원점도 통과하잖아요. 결론은 이 식의 이름이 y는 ax라는 거 결정 났으니까 이 점만 찾으면 돼. 이 점. 저 점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이 점을 통해서 기울기로 구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이 뭔가요? 그런데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거 잘 생각해봐. 여기는 3과 5의 정중앙에 위치 x가 있지 않을까요? 이 교점의 위치 x값이? 예. 어디예요? 4. 4겠지. 3항과 5의 정중앙 평균값. 3,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그럼 여기는 대각선의 교점의 y좌표는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에요? 4와 8의 중점이죠. 그럼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겠네요. 이 교점 얼마? 4,6. 따라서 y는 ax가 4,6을 지난다. 6, 4, a 값은 2분의 3. 아니면 뭐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6. 그럼 기울기는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뭐 이러셔도 되고. 아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변형이 돼서 이쪽 직사각형과 이쪽 정사각형을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사각형 교점, 대각선의 교점, 이 직사각의 대각선 교점을 같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얘도 2등분, 얘도 2등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 찾고 이 점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점이 1,2였고 이 점이 뭐 3,6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찍고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이 앞자리는 기울기 자리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4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직선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활용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몇 시?